군입대를 6개월 정도 앞두고 공단에 위치한 구내식당에서 알바를 했죠. 사회생활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 겸 시작한 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하는 곳은 낡은 건물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1층짜리 단층 건물이었네요. 1층 전체가 구내식당이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엄마뻘 혹은 그 이상 되는 아주머니들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워낙에 싹싹한 성격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3명이 있었죠. 옥순, 영숙, 미영 누나. 셋 다 40대 초중반이었는데 식당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젊은 축에 속했거든요. 특히 옥순 누나는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른 아주머니들은 편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옥순 누나는 항상 깔끔한 블라우스에 무릎 아래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화장도 연하게 했지만 왠지 모르게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가해진 틈을 타 옥순 누나에게 말을 걸었죠. 누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옥순 누나는 45이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보다 5살이나 어렸지만 저하고는 25살 차이가 났네요.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옥순 누나는 편하게 대해줬어요. 말투도 상냥했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죠. 영숙 누나와 미영 누나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워킹맘이었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야 했기에 우리 셋은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 식사, 준비 시간, 잠깐씩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어쩌다 퇴근 시간이 맞으면 함께 편의점에 들러 캔커피를 하나씩 사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했고요. 주로 식당 뒷이야기나 드라마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옥순 누나는 달랐어요.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그녀는 퇴근 후 시간이 널널했거든요. 어느 날 퇴근길, 다른 누나들과 헤어지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려는데 옥순 누나가 갑자기 정태야,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줄까? 하고 물었죠.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지만 옥순 누나 차는 그 길을 지나쳐가는 방향이었기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옥순 누나의 차를 얻어 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다른 누나들보다 훨씬 더 친해지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옥순 누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이혼하게 된 과정,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할 때 위자료를 더 받는 대신 양육권을 포기하고 나온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마음 아팠어요. 시댁이 꽤 부유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옥순 누나는 비싼 동네는 아니었지만 20평대 신축 아파트에 살았고 차도 그랜저를 끌고 다닐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옥순 누나는 왠지 아줌마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진짜 큰 누나 같은 이미지였어요. 식당에서 유니폼을 입은 모습만 보다가 밖에서 사복 차림으로 볼 때면 그녀는 항상 단정한 스커트에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옥순 누나는 주방이모나 서빙 아주머니가 아니라 영양사였어요. 어쩐지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다른 아주머니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특히 옥순 누나의 웃는 모습은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었어요. 눈웃음이 예뻤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을 때면 왠지 모르게 섹시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처음에는 당연히 유부녀인 줄 알았지만 남편과 이혼한 지 꽤 오래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옥순 누나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퇴근길, 옥순 누나는 차 안에서 혼잣말처럼 혼자 살다 보니 너무 적적하네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게요. 누나 혼자 심심하시겠어요. 하고 대답했죠. 하지만 옥순 누나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내 앞에서 혼자 지내는 게 적적하다는 말을 했어요. 계속 듣다 보니 뭐야? 나 앞에서 왜 자꾸 외롭다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처음부터 25살이나 많은 아줌마를 여자로 느꼈던 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죠. 옥순 누나는 그냥 예쁘장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착한 누나 정도. 가끔 심심할 때 말동무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는 딱 그 정도 사이였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옥순 누나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아주 조금이지만요. 그리고 내가 곧 군대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태 군대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장난스럽게 저는 여자친구도 없는데 누나가 대신 면회오면 되겠네요. 그래, 너가 그때까지 여자친구 없으면 내가 꼭 여자친구라고 하고 면회 갈게. 하고 약속했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순 누나가 자기 집으로 나를 초대했죠. 입대하기 전에 맛있는 밥을 직접 해주고 싶다면서요. 주말 저녁 저는 옥순 누나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맛있는 갈비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옥순 누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갈비찜뿐만 아니라 푸짐한 반찬들과 따뜻한 밥, 그리고 맥주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서 와. 정태야,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옥순 누나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죠. 우리는 마주 앉아 갈비찜을 먹기 시작했어요. 옥순 누나의 갈비찜은 정말 맛있었어요. 달콤 짭짤한 양념이 푹 배어든 갈비는 입에서 살살 녹았죠. 맥주도 한 잔씩 주고받으며 우리는 즐겁게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술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옥순 누나가 자꾸만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평소에는 편한 누나 혹은 친한 친구, 누나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날따라 옥순 누나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특히 옥순 누나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죠. 집이라서 편하게 입은 건지 옥순 누나는 아주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저녁 먹을 때만 해도 별 생각 없었지만 술 기운이 오르니 자꾸만 시선이 옥순 누나의 하얀 팔과 다리로 향했어요. 어느샌가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한참 동안 여자를 만나보지 못하였으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보통 분위기가 아니다 싶었죠. 저는 옥순 누나를 힐끔힐끔 쳐다봤네요. 나도 모르게 군침을 삼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옥순 누나도 그런 내 시선을 느꼈는지 부끄러운 듯 배시시 웃으며 얼굴이 빨개졌어요. 남녀 간의 묘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 밤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그런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누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야하게 입었어요? 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 질문에 옥순 누나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고는 이내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죠. 정태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입었는데 왜 야해 보여? 저는 얼른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제 대답에 옥순 누나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죠. 뭔가 조금만 더 들이대면 쿵 넘어올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거의 엄마 뻘인데 먼저 들이대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나름 예의 바르게 자랐거든요. 최대한 몸을 사리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25살이나 많은 아줌마가 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 예쁘게 꾸몄다는 사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누나가 작정을 하고 날 집으로 들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자 묘한 배덕감이 느껴졌죠. 평소에 섹시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옥순 누나가 25살이나 어린 아들뻘 남자에게 작업을 쳤다는 사실이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어요. 옥순 누나가 갑자기 정태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 하고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요?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옥순 누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어머 한참 됐구나. 곧 군 입대도 해야 하는데 좀 즐기다가 가야 할 텐데 말야.
네. 그럼 저야 좋죠. 근데 막상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하니깐 잘 안 되네요. 원래 사는 게 그래. 옆에 있을 땐 소중한 줄 모르는데 막상 없어지면 아쉽고 후회스럽고 그래서 옆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생겼나 봐. 그럼 저도 누나한테 잘 해드려야겠어요. 그치. 정태가 보기보다 눈치가 빠르구나. 그쵸. 제가 한 눈치 하죠. 오늘 저를 집으로 부르신 것도 플러팅인 거죠? 제 질문에 옥순 누나는 얼굴을 붉히며 호호호하고 웃기만 했어요. 저는 짐짓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아닌가요? 그럼 내가 헛물만 켰네. 제 말에 옥순 누나는 웃음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정태도 나를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는 소리야?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당연하죠. 옥순 누나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제 대답에 옥순 누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크크 그래. 사실 나도 너랑 함께 지내면서 욕심을 내긴 했지만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가가가기 쉽지 않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옥순 누나에게 과감하게 제안했죠. 그럼 이렇게 하시죠. 입대 전날까지만 사귀는 거 어때요? 비밀 연애하면서요. 제 제안에 옥순 누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좋아. 옥순 누나는 저를 안방으로 데려갔죠.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저희 때는 대학교 2학년까지 하고 군대에 가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나 역시 2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군대 가기 전 6개월 정도는 놀려고 휴학을 하고는 먹고 놀기만 하긴 좀 그래서 용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해서 알바를 구했는데 몇 개월만 잠깐 하려니까 제대로 된 알바는 구하기가 힘들었죠. 그렇게 택배 상하차나 배달 알바 같은 걸 하다가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어서 때려치워 버리고 집에서 좀 먼 공단 지역에 있는 구내식당 알바를 구하게 된 거예요. 조리사가 한 30명 이상은 되는 구내식당에서 힘쓰고 더러운 일잠 처리를 할 남자를 필요로 찾는 상황이었는데 택배 상하차보다 나을 것 같아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은 나 빼고는 다 여자였어요. 물론 대부분이 엄마뻘 아줌마들이긴 했지만요. 하지만 내가 아줌마 취향이 있기도 하고 남중남고 공대 출신의 고추밭에서만 놀다 보니 꽃밭에서도 한번 놀아보고 싶단 생각에 그렇게 청일점으로 일을 했는데 일단 그땐 내가 여자들 음기에 눌려 있다 보니 능글맞게 아줌마들 상대 못하고 아줌마들이 수위 낮은 농담 정도만 툭툭 얹어도 얼굴만 빨개지고 했었죠. 그러다 일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점심시간이 끝나고 퇴근 전까지 내가 하는 일이 주로 청소여서 구내 식당 곳곳을 다니며 웬만한 사람들과 두루두루 인사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옥순 누나와도 친해지게 되었고요. 그녀는 유독 나를 살뜰히 챙겼어요. 집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는데 중간 지점까지 태워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몇 번은 얘기를 나누다 드라이브 삼아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준 적도 많았고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할 것도 없다면서 밥도 사주고 영화도 함께 보고 술도 마시다 보니 급속도로 친해지게 된 거죠. 사실 몇 개월 뒤면 난 군대 가야 하고 그녀는 돌싱에다 혼자 산다니깐 부담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고 평소와는 다르게 요즘 젊은 애들이 집에서 입을 법한 아주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티를 입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술 기운이 돌자 나도 모르게 늑대로 변한 거죠. 그녀가 자꾸 내 옆에 바짝 갈라붙어선 술을 따라주는 척하며 스킨십을 하면서 야한 얘기를 하는데 혈기왕성할 나이에 스스로도 주체를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 한마디 정태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차려입었는데 마음에 들어?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사귀기로 하였죠. 그날 밤 우리는 25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뜨겁게 사랑을 나눴어요. 저는 옥순 누나의 집에서 밤을 보냈죠. 다음 날 옥순 누나는 저를 깨워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맛있게 먹으며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죠. 낮에는 구내 식당에서 누나 동생 사이로, 밤에는 연인 사이로 지냈어요. 퇴근 후에는 옥순 누나의 아파트에서 데이트를 즐겼죠.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속삭였어요. 주말에는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고요. 우리는 마치 영화 속 연인들처럼 달콤하고 짜릿한 시간을 보냈죠. 옥순 누나와의 연애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25살 연상의 여자와 연애를 한다는 사실에 짜릿한 흥분을 느꼈죠. 옥순 누나는 저를 어린아이처럼 귀여워하면서도 남자로서 존중해줬어요. 그녀는 풍부한 인생 경험과 지혜로 저를 이끌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네요. 옥순 누나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인생의 멘토이자 친구, 그리고 때로는 엄마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우리의 연애는 비밀이었어요. 식당 아주머니들에게는 물론이고 친구들에게도 옥순 누나와의 관계를 숨겼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애써 외면하며 현재의 행복에만 집중했죠.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면서도 짜릿한 나날들이었어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입대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옥순 누나와의 이별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정태야, 군대 가면 힘들겠지만 잘 할 수 있을 거야. 누나가 항상 응원할게. 누나, 군대 면회 꼭 와줘야 돼요. 약속했잖아. 당연하지. 내 여자친구라고 떡하니 면회 갈게. 입대 며칠 전, 우리는 마지막 여행을 떠났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펜션을 예약하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냈죠. 밤에는 바닷가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펜션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지난 몇 달간의 추억을 되새기며 아쉬움과 애틋함에 눈물을 흘렸죠. 마지막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우리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짧고 불안정했죠. 드디어 입대 날 아침이 밝았어요. 옥순 누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 때문에 목이 메어왔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옥순 누나는 저를 현관 앞까지 배웅했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누나, 잘 다녀올게요. 응. 정태야, 몸 건강히 잘 다녀와. 누나가 기다릴게. 옥순 누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25살 연상의 여자와의 짧고 강렬했던 사랑. 옥순 누나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옥순 누나와의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씩씩하게 군 생활을 시작했죠. 옥순 누나가 면회 와주기로 약속했으니 군 생활도 옥순 누나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기다리고 기다리던 면회 날이 되었어요. 혹시나 옥순 누나가 약속을 잊었을까? 혹은 마음이 변했을까? 온갖 불안한 상상에 초조하게 면회 시간을 기다렸죠.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면회장으로 달려갔어요.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옥순 누나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옥순 누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리움과 반가움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죠. 누나. 저는 뛸듯이 기뻐하며 옥순 누나에게 달려갔어요. 옥순 누나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죠. 우리 정태, 군복 입으니 더 멋있어졌네. 얼굴도 좋아 보이고 군 생활 잘하고 있나 보네. 옥순 누나는 엄마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챙겼어요. 네.
누나 덕분에 힘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누나, 진짜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랬어요. 오랜만에 만난 옥순 누나와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어 용기를 내어 외출증을 끊어달라고 간부에게 부탁했어요. 다행히 외출 허가가 떨어졌고 우리는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었죠. 누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맛있는 감자탕집 아는데 거기 진짜 끝내주거든요. 저는 신이 나서 옥순 누나를 이끌고 감자탕 식당으로 향했어요. 얼큰한 감자탕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의기양양하게 소주부터 주문하려고 했죠. 여기 감자탕 2인분에 소주 2병 아니다. 3병 주세요. 제 호탕한 외침에 옥순 누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정태야, 잠깐만 누나 할 말 있어. 옥순 누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옥순 누나를 바라봤죠. 왜 그래요? 누나 소주 싫어요? 그럼 맥주 마실까요? 제 질문에 옥순 누나는 망설이는 듯 딥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정태야, 누나 임신했어. 옥순 누나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임신이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죠. 애 아빠는 당연히 나잖아? 그 사실을 깨닫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군 복무 중인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자. 게다가 엄마뻘 여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 현실감 없는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누나 지금 임신이라고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고 옥순 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정정만이 감도는 식당 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 당연히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엄마뻘 여자와 결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자 옥순 누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정태야, 누나 이 아이 낳고 싶어. 옥순 누나의 단호한 말에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낳고 싶다고? 이 상황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옥순 누나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차분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혼하면서 첫째 아이를 두고 온 거 지금까지 너무 후회스러워. 평생 마음속에 짐처럼 남아있어. 그리고 누나는 앞으로 재혼 생각도 없어. 혼자 쭉 살 거야. 그러니깐 이 아이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혼자라도 낳아서 키우며 살고 싶어. 옥순 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죠. 더욱이 옥순 누나는 제게 어떤 책임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정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어. 나중에 아이가 아빠를 찾으면 그때 와서 최소한의 도리만 해주면 돼. 정태는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옥순 누나는 거듭 강조하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책임감 없는 아빠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군인 신분으로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는 무력감에 휩싸여 결국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알겠어요. 누나 뜻대로 해. 힘없이 내뱉은 한마디는 무거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시간은 더섭이 흘러 어느덧 제대 날짜가 다가왔어요.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문득 옥순 누나와 아이 소식이 궁금해졌죠. 제대 며칠 전 용기를 내어 옥순 누나에게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옥순 누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차분해진 느낌이었어요. 누나, 저 정태예요.
잘 지내시죠? 어머, 정태구나. 제대 얼마 안 남았지. 시간 참 빠르네. 나는 잘 지내. 정태, 덕분에 힘내서 잘 지내고 있어. 옥순 누나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옅은 슬픔이 묻어나는 듯 했어요. 누나 혹시 아기는 잘 크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아이 소식을 묻자 옥순 누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응, 아들이야.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 아들이라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다니 기쁨과 동시에 왠지 모를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이름은 지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옥순 누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죠. 나는 이제 아빠가 된 거구나. 묘한 기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옥순 누나와의 짧고 강렬했던 사랑. 그리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새로운 생명.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왠지 모를 기대감이 가슴 한켠에